또 욕 엄청 먹네. 사줘라. 아니 롯데도 아니고 뭘 자꾸 사주래.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총 판매되는 거 보고 네. 셔츠 100장 넘어가면 사주겠습니다. 네. 진짜? 오 대박. 네. 참 안 돼 그래. 자, 그러면 우리 알았으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여러분. 자,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이사님은 옷이 많으셔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또 사모님께서 네. 또 옷도 잘 골라주시고 하니까 굳이 뭐 제가 사드리진 않아도 되겠죠? 네. 네. 다행이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근데 셔츠 이쁘지 않아요? 네, 뭐 일단 브랜드 자체가 린넨 네. 소재 여름에 네. 좋은 거. 색깔도 좋네요. 네, 요 등산화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쁘죠? 네, 요거 69,000원, 68,000원.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미국 시장 마감부터 살짝 볼까요? 네, 미국 시장은 오늘 아침 끝난 시장 말고 어제 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호실적 발표하면 시간에서 강세였죠. 네. 그것을 반영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1% 상승 시작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근데 장중 내내 이제 매물을 좀 맞으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종가가 마이너스 0.37%. 그러니까 시가 대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음봉을 좀 크게 내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3일 연속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신고 지수 내면서 좀 매물을 좀 맞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3.9% 올랐고요. 그리고 메타가 11% 올랐고, 그리고 뭐 아마존도 1.7% 올랐고 이렇게 올랐어요. 네, 그런데 지수는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많이 하락을 좀 한 거예요. 근데 자동차 좀 하락을 했고요. 제일 많이 하락한 쪽은 제약주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의약 제약주요? 예, 의약. 트럼프 대통령이 17개 주요 제약사 CEO에게 미국 내 처방약 가격을 다른 선진국의 최저가 수준으로 인하하라라고 공문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최저가 기준으로? 예, OECD 기준의 다른 나라 가격의 최저가로 네. 인하하라. 근데 예전부터 미국은 미국의 제약 가격, 의약품 가격이 너무 높다 그건 이런 맞죠. 얘기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행정부의 수장들이나 또는 대통령들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높다라고 네. 경고하고 좀 조정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답게 아예 공문으로 인하해라. 아닐 때는 이제 그 내용들이 없는데 뉘앙스들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 이제 보도들도 있는데 그에 응분한 뭐 어떤 또 다른 행정명을 하겠다. 행정명을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좀 큰 폭, 제약주들 시총이 높거든요. 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0.74, 나스닥이 0.03, S&P 0.37%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뭐 하락했다 하더라도 또 그 하락폭이 그렇게 큰 건 또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 섹터별로 좀 차별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PC 발표가 됐습니다. 연준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지표인데요. 2.6%가 나왔고요. 저널이 2.4%, 예상이 2.5%였습니다. 헤드라인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네. 코어 PC는 저널 2.8, 예상 2.7, 네, 예상보다는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으로써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약간 올라가고 그리고 달러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PC 차트거든요. 제가 제목을 지금 안 달아왔는데 네. PC의 흐름입니다. 이게 이 흐름을 보시면 지금 2% 아래에는 잘 안 내려가고 있고 2% 깨기 쉽지 않을 거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렇게 어떻든 간에 뭐 약간 올라왔다 다시 내려왔다 그랬는데 2025년도 올해가 이제 관세발 물가 상승에 우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번에 이렇게 살짝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한 건데 근데 이 그림을 봐도 네.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 이건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지만, 네. 하지만 우리가 보통 보는 뭐 주식을 보던 아니면 유가 차트를 보던 모든 차트를 볼 때 얘가 지금 여기서 밑으로 하고 위로 볼 때 이거 좀 위로 올라갈 것 같은 차트잖아요. 이게 흐름 자체가 흐름이.
그러니까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올라갈지는 몰라도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느낌. 그런 흐름이잖아요. 예. 우리 왜 주식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이 움직이면 좀 약간 이제 바닥 따지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을 지나면서 물가가 지금 2.8까지 와 있으니까요. 코어로는 그러니까 뭐 3% 위로 올라가면 또 화들짝 놀랄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좀 반영을 좀 했고 그래서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하고 아마존이 실적을 좋게 발표했는데 애플은 지금 시간에서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아마존은 좀 빠지고 있는데 아마존은 아까 말씀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부분의 다른 데의 성장에 비해서 아마존이 좀 늦는 거 아니냐,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실적을 좋게 발표해도 해석을 좀 그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이 AWS 그러니까 웹 서비스 그게 1위 아니에요? 크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 점유율 뭐 이런 거에서 AWS가 1위 아닌가? 어떤 부분에? 크기 저기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제가 최근은 아직 체크를 안 했는데 그 이제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WS, 구글 클라우드 이 세 가지가 최강자잖아요. 근데 거의 거기에서 문제를 그러니까 성장률로 따졌어요 지금. 다른 애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뭐 20% 후반 30%까지 간다면 아마존 이번에 한 18%인가가 성장률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 해석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제 주변 사람들 뭐 쓰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AWS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가 했는데 애저랑 구글 거가 많이 성장을 하는 반면에 아마존은 조금 덜 성장한다. 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 마이너스 0.28% 3,245포인트 뭐 그렇게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0.2% 조금 올랐고요.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계속 꾸준히 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3,400억 정도 매수를 좀 해줬습니다. 어제 흐름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플러스 0.65%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들으면서 좀 소폭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냥 곧바로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로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반등해서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시가가 플러스 4.48%인데요. 종가가 마이너스 4.4%입니다. 어떻게 시가하고 종가가 같은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기아는 시가가 플러스 2%인데 종가가 마이너스 7.3%예요. 그래서 차트를 협상에 매우 실망했군요. 네, 다 음봉을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매우 실망했는데 왜 시가는 높았죠. 시가 때는 그 해석을 잘 못했거나 아니면 잘 모를 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제 요 설명을 먼저 드릴까요? 15%로 됐다는 것은 기존의 25%에서 낮춰졌으니까 그러면 한숨 돌리고 비용이 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세부로 들어가서 내용을 봤더니 그러면은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이게 우리가 불리해. 특히 일본과 비교해서 불리해. 이렇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었고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요. 하나증권 보고서를 그냥 가져왔습니다. 아까 요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던데요. 일단 쭉 읽고 우리가 좀 약간씩 다른 수치에서 좀 다른 부분이 좀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세율 15%에서 현대차 기아의 관세 비용은 약 5조 원 정도 추정되고요. 멕시코산을 포함 시에는 약 5.5조 원 정도의 관세 비용이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미국 내에 생산한 물량은 무관세지 않습니까? 면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감안을 하면은 0.9조 원 정도 감안하면은 관세 총 부담금은 약 4.6조 원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부품사들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관세를 이제 완성차가 만약에 분담한다고 가정을 또 한다면 한 6.3조 원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고서 여기 담당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보고서 쓴 겁니다. 25% 관세율에서 계산한 10.5조 원보다는 약 4조 원 정도가 감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25%로 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태까지 계속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호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지난주서부터 자동차주는 일본과 EU, 특히 일본에서 15% 관세가 합의가 되면서 자동차주가 떴어요.
그래서 이게 합의가 되면 자동차주는 한숨 돌리고 호재가 아니냐라고 지난주 말도 그렇고 계속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호재로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관세가 줄어드는 거니까. 네. 안에 내용을 봤더니 일단 이제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가격 인상으로 이것을 이제 비용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일단 관세율 만회를 위해서는 판매 가격을 5에서 7%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인센티브 축소로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내용인 거예요. 일본은 2.5%에서 15%로 한국은 무관세 0%에서 15%로 우리가 불리해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게 뭐 1.9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네. 일본이 뭐 12.5%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여러 보고서와 자료와 챗GPT 물어봐도 일본이 그냥 12.5에서 12.5를 더해서 15%인 거예요. 네네. 합쳐지는 네, 거예요. 합쳐서 15%인 거 12.5가 아니고. 네. 네네. 그러니까 12.5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자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본하고 가격 경쟁력이 이게 우리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약화되는 이제 거잖아요. 그 오해가 왜 생겼나 제가 보니까 그런 예. 것 같더라고요. 2.5에 예. 12.5를 더해서. 더해서 최종은 15가 네, 맞는데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기존의 2.5에서 지금 12.5를 한다. 예. 에서 12.5를 한다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최종이 12.5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고 언론들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하여튼 최종 결론은 15가 맞다. 자료들 보면 다 그래요. 예, 지금 뭐 다 15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15가 맞는 것 같아요. 예. 15로. 근데 어제 아침에는 네. 일본 12.5라는 생각을 되게 하고 그리고 일본은 12.5%만 올리고 우린 15% 올린 거야. 네. 우리가 불리하게 된 거야. 라는 것들이 어저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6.5로 또 막 때려 맞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서는 그래서 찬찬히 얘기를 한 거예요. 2.5% 정도의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은, 일본이 2.5% 우리는 0%를 같은 기본 베이스로 놓고 봤을 때, 네. 우리가 조금 더 불리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상 과거로 봤을 때 조금 더 올라간 베이스가 거죠. 똑같다면 예, 예. 똑같이 0이면 모르겠지만 예. 지금은 똑같이 베이스가 15지만 같은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는 2.5% 정도 좀 불리해졌다고 표현을 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2.5% 차이는 차량에서 약 $600 정도인데 판매 가격 차량이 비싸잖아요. 네. 한 1.8% 수준 정도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뒷내용을 제가 안 가져왔는데 결국은 기술 경쟁력.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가격만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대응.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고 거기 이 보고서에 써 있지 않은데 저의 의견은 하나 더 첨가를 하면 올 하반기의 문제보다도 뭐 내년 대선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율입니다. 환율. 자동차 환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일본은 지금 만약에 똑같은 베이스가 15%라고 한다면 네, 네. 만약에 다른 나라가 0%고 10%고 그런데 우리가 15%야 그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다 15%로 지금 이제 베이스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얼마나 좋은 차를 만드느냐 또는 환율에 따라서 이제 이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가격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면은 일본 엔화는 강세로 될 가능성이 좀 올라가겠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원화 강세가 되느냐 아니면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는 좀 약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물론 그 사이에 이 기업 자체는 현지 생산을 얼마큼 더 많이 하고 네. 그리고 인센티브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여하튼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됐죠. 이 부분들 때문에 어제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그냥 시가서부터 맞고 떨어졌어요. 이제 네. 시장에서. 그래서 이 차이가 10% 가까이 되죠. 그러네요. 이 대형주들이 그러네요. 고점으로부터 10%. 그래서 아마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은 어제 되게 황당한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자, 시황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얘네들이 고점 대비 10%로 빠졌으니 네. 지수 자체는 플러스에 상승 시작을 했지만 마이너스까지 쭉 빠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됐고요. 이게 한 가지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어제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국내 기관들이 거의 집중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금융투자 4,500억, 연기금 1,400억, 사모펀드 1,000억, 투신 뭐 1,100억, 1,000억 이상씩 그냥 골고루 그냥 다 던지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뭐 한미 무역 합의가 돼서 그 이벤트 이후에 뭐 던지느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제 7월 말이잖아요. 네. 월말에 매도 집행을 하려고 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국내 기관들이 어제 7천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국내 기관들이 막 종목들을 던지고 그러면 좀 낙폭이 커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어제도 다행스럽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주를 해주면서 낙폭은 줄여서 마이너스 0.28%로 그래도 견조하게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섹터별로 보면요, 한미 무역 협상 타결로 인해서 자동차는 불리하다 해석을 오전 내내 했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는 최애국 대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은 상대적으로 괜찮았고요. 어젠 조선업이 제일 강했죠. 조선업 현지 투자를 통한 미국 발주의 선점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어저께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것도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이제 해석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통일부 장관이 대북 민간 접촉 제한 지침을 폐지한다는 이게 내용들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저께부터 요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북 관련주들이 뜨고 있어요. 그냥 테마예요. 그냥 테마. 네, 테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북 테마. 예. 아, 대북 테마는 내 성공한 적이 없어. 테마기 때문에요. 네. 테마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지 못하면 안 되니까. 대북 테마는 많이 할 것 같으면 지금 이미 들어갔었어야지. 이제 막 따라 들어가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어제 흐름을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장 흐름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와 관세 이슈는 저는 선반영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말이 끝나면서 그러면은 상반기, 6월이 말이 상반기이긴 하지만 어떤 흐름이었나를 좀 보겠습니다. 6월에는 별로 못 느꼈는데 7월에는 확연하게 좀 달라지고 있어요. 상반기에 보면은 미국은 1월에 상승을 하고 2, 3, 4월 3개월 동안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5, 6, 7월 3개월 동안 상승했거든요. 보시면요. 네. 올해가 요거거든요. 1월에 상승했다 2, 3, 4에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4월에 많이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5월, 6월, 7월에 3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죠. 이렇게 3개월 연속 지금 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 상승도 부담스럽지만 보통 이게 양봉세계 적산병, 흑산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분석에서. 역시 역사적 신고까지 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8월에 봤더니 8월에는 FOMC 회의도 없어요. 그리고 주요한 이벤트 이제 관세 부분도 거의 대부분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8월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물가입니다. 물가와 경기 지표. 그래서 지금 6월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7월과 8월에 물가를 반영한 경기 지표.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의 이후의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근데 8월에는 그 물가 지표를 생각을 해보면 중립 이하. 그러니까 위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도 8월에는 좀 쉬어간다 이런 표현을 자꾸 써요. 그리고 나중에 오를 거다. 뭐 오펜하이머에서 이번에 7,100 질렀습니다. S&P 500 연말 7,100. 연말 7,100 그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8월에는 좀 여기에 좀 들쭉날쭉하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이 물가를 보기 위해서 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장의 흐름에서는 중요한 거고요. 8월에는요. 그리고 8월에는 시장의 흐름이 만약에 들쑥날쑥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품목별 관세로 인해 섹터별로 이제 미국은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서 얻어낸 게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으로써 이제 수혜 업종들이 움직이는 미국의 흐름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우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1월 상승하고 빠졌는데 우리는 1, 2월 상승하고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되게 견조한 겁니다. 3월 한 달만 빠졌어요. 네. 그리고 4월에도 올랐고요. 이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5월에 5.5% 올랐고 6월에 13.8% 올랐고 7월에 5.6% 올랐거든요. 우리도 지금 연속해서 이 4월부터 올랐지만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6월에 13% 올랐죠. 가장 큰 폭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수급부터 보여드릴게요. 6월 달에 외국인들은 1조 9천억 순 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은 조금 샀고 기관들은 전부 다 팔고 있었습니다. 6월에 네. 올라오는 동안. 이제 외국인들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6월에 13% 올라오는 동안 1조 9천억 분이 안 샀거든요. 네. 근데 7월 다시 가볼게요. 제가 밑으로 가야 되나요? 제가 설명을 어디로 하고 있나요? 차트 때문에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6월에는 그러니까 5월 아까 보여드린 거죠. 6월에 13% 올라오는 동안은 외국인들이 2조도 안 샀잖아요. 네. 7월에는 5.6%까지 안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7월에 외국인들은 6조 3천억을 샀습니다. 7월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 상승은 외국인들이 올리는 거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네네. 거예요. 지금 수급을 보면서. 네. 개인들은 7조 1천억 팔았습니다. 7조? 예. 오. 7월 한 달 동안 7조를 팔았어요. 네. 최근에 들어서 이번 주에는 거의 1조씩 팔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개인들은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신고 지수 근처에 왔기 때문에 못 간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갖는 거예요. 또는 그동안에 올라왔던 것들에서 이제 팔고 좀 다음을 지켜보자 이런 인식이 좀 훨씬 네. 더 강한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은 요번에 올라온 7월 동안에는 그러면 기관들이 좀 마음을 바꿨느냐? 아니에요. 기관들도 팔았어요. 기관들도 팔았습니다. 근데 결국 어떤 걸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7월에 올라가는 거는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의 흐름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대형주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는 코스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유지되면서 지수 흐름은 견조하지만 개인들이 7조 원에 팔고 있고 그리고 기관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느라서 종목별로만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올라간 거예요. 이번에 역사 신고 근처에 있고요. 이게 5월, 6월, 7월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 월봉을 보면 이게 월간 봉입니다. 네. 5월, 6월, 7월 보면은 그냥 비슷하게 또는 뭐 강하게 올라가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 7월을 보면요. 지금 이번 달 7월을 보면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6월하고 7월하고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위아래 꼬리들이 막 있잖아요. 네. 이 7월에는. 네. 7월에는 매끈하고 부드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세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5%가 올랐다 하더라도 야, 밑에 있는 5월에 올라간 거 보세요. 양봉을 쭉쭉쭉쭉 주면서 가잖아요. 쭉쭉. 네. 근데 이번 7월에는 그렇게 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위에 꼬리도 있고 아래 꼬리도 있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좀 이게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달라졌다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좀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불편해진 거죠. 조금 더 불편해진 거죠. 그래서 이번 8월에 지금 오늘 8월 1일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정책 기대에 의한 지수 랠리가 매끈하게 올라간 거는 이미 좀 지나간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섹터별로 종목별로 이제 등락하면서 수익률 게임을 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좀 변화되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차트들을 쭉 보면 우리가 이제 맨날 한 2주, 3주만 돼도 금방 다 까먹잖아요. 네네. 근데 지난 차트를 이렇게 쭉 보면 시장이 어땠는지가 대충 그림들이 그려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죠. 네, 재밌네 차트.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수급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뉴스는 오늘 뭐 이렇게 몇 가지 없는데 일단 한미 무역 협상 이후에 어제 나온 뉴스들을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상호관세 15%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 맨 위엔 트럼프요. 그리고 1,000억 달러 LNG 구매 약속 2주 내에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투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미국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요거 우리 여러분 들으셨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약간 좀 다른 부분도 좀 있는데 3,500억 달러 중 1,500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이다.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의 2천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선박건조에 최대한 빠르게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볼게요.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많이 해석을 했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투자 리스크가 큰 알래스카 개발은 제외된 것은 긍정적이다. 자동차는 좀 불리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고 반도체는 최애국 대우를 약속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조선업 현지 투자를 위해서 미국 발주 선점 기회를 대었다. 이렇게 해놓고 어제 키움증권에서 보고서 하나를 맨 밑줄에 하나 넣어놨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체 기업의 총 시총보다 큰 펀드라는 거예요. 1,500억 달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체들도 뭐 16조, 뭐 26조 이렇게 되니까
1,500억 달러는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체 기업들의 시가총액 전체보다도 더 큰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렇다는 얘기는 기존의 조선업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쭉 우리가 하고 애널리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찌 될지 모르는 전혀 새로운 구간으로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뭐 그런 식의 해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제 보시면은 뭐 MRO 급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가치 분석이나 그동안의 흐름을 볼 때는 이거는 좀 너무 많이 올랐다. 얘는 뭐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움직였다라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산업에 대해서는 어찌 될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우리가 인식과 가치 판단으로 분석으로 보지 말자. 또 새로운 구간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요 미국 협상하고 나서 다른 쪽이 그렇게 뭐 특별하게 강하지 않았는데 조선만 좀 이렇게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잖아요. 뭐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고요. 뭐 좋지 않게 발표했는데 그 안에 내용에서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내용이 좀 있습니다. 미국 테일러 공장 오타 하나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11월 14일인가에 종료인데요. 10월로 앞당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조는 2월에 전량 소각했고 그 다음에 3조 취득한 거는 5천억 임직원 보상하고 나머지는 소각할 거고 이제 나머지 남은 거는 조기 매입을 조기 매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당연히 더 빨리 사니까 더 빨리 수급상으로 수요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매입 후에 1.1조 정도는 임직원 보상하고 나머지는 주주가치적으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HBM 판매는 전분기 대비 약 30% 증가했는데 HBM3E가 약 80%고 하반기에는 90%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자체적으로 이제 샘플은 이미 추가했고 HBM4는 그리고 양산 전환의 승인 완료는 이 자체 승인 완료입니다. 이거 됐다라고 그다음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이제 고객사와 협업을 이제 강화 중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워딩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가 고객사와 협업을 강화 중이다.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여기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이걸 얘기했어요. 계속 고객사가 원하는 거 가지고 협업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뭐야 우리가 1위야. 우리가 잘 만들어. 우리 이제 이 얘기를 2년 내내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워딩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고객사와 협업을 강화 중이다. 이렇게 지금 워딩이 들어갔고요. 자동차 관세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건 아까 유 기자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뭐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제 개편은 확정이 됐습니다. 9월 초에 정기국회에 의결이 될 거고요. 법인세는 중소기업, 대기업 포함해서 전부 다 1%포인트씩 인상했고 증권거래세율은 0.1에서 0.2%,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같아졌습니다. 코스닥은 농어촌 특별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0.15였고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 지금 0.2%로 같아진 거고요. 제일 중요하게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기존에는 종목당 50억에서 10억으로 하향.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시끄러운 내용 중에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2천만 원 이하까지 14%, 3억까지 20%, 3억 초과 35%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거잖아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 증가분이 직전 3년 대비 5% 이상의 상장사에만 적용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배당 성향 40% 이상인 기업이 별로 없어요. 유틸리티나 뭐 이런 데뿐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애플은 10%대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4%인가 뭐 배당 성향이 그 정도이고요. 우리나라도 SK 하이닉스는 이거 얼마 안 됩니다. 10%도 안 돼요. 엔비디아도 뭐 거의 없고 엔비디아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으로 보면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은 그러면은 유틸리티 기업하고 금융주들 그런데 몇 군데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이 작년에 배당 성향이 37%가 그랬어요. 40% 안 넘었습니다. 대표적인 배당 기업인데 올해는 넘을 것 같아요. 올해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기업들이 이익을 내는 거 배당 성향은 뭐냐면 순이익에서 얼마 몇 퍼센트를 배당하느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순이익에 안 나는 기업도 굉장히 많지만 별로 안 나는 기업도 많지만 순이익을 가지고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기술 개발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기업들이 또 있죠.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요. 근데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소위 성숙기업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배당에 인색했기 때문에 배당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순이익의 배당률 40%라는 게 순이익의 40% 이상을 배당으로 다 하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그들 기업의 논리예요. 어찌 따지면. 네. 어찌 따지면요. 그래서 요번에 올라갈 때도 지주사나 뭐 일부 금융주가 올라간 거지 코스닥 기업들이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성장 기업들이. 그렇죠. 네. 예, 이런 비판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기업들이 우리가 일반 기업, 스타트업 기업, 뭐 성장 기업 이렇게 나눕니다. 네. 코스피도 코스닥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럼 그런 걸 나눠서 그런 걸 정말 전문가들이 세분화시켜서 나눠서 그 나눈 거에 따라서 얘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뭐 그런 네. 생각들도 들고요. 예. 나눌 거면 제대로 나누든지 라는 이제 말씀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감액 배당 많이 했잖아요. 여기도 과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일 지금 화두는 상장주 시 양도세 부과 기준을 줄인다는 게 가장 화두에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10월에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 연말 들어가서 중소형주의 랠리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의 네. 문제에서 한 종목에 뭐 10억 이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 거는 대형주에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이 영향은 중소형주에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게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세제 개편안 이게 이제 국회에서 9월에 의결이 되면 확정이 되는 거겠죠. 거의 뭐 확정 상황인 것 같기는 하고요. 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네. 예, 듣고요. 우리 이사님도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네. 예,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프로TV와 하나증권이 밥보다 투자하나 요 시청자 질문 모집 이벤트를 하고 있죠. 네. 네, 투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밥보다 투자하나 아마 오전 11시에 하는 거 많이들 보실 텐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내용들 뭐 어떤 섹터, 어떤 업종, 어떤 기업 혹은 뭐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한지 뭐 등등 네. 하여튼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실시간 댓글에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질문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네. 그러면 여러분께 아마 선물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종목 질문하면 증권사에서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식인데 네. 그는 자세히 알고 싶은 종목도 얘기할 수 있고 궁금한 산업 트렌드도 얘기할 수 있고 정말 적나라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질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질문해 주시는 분들께 매주 5분을 선정해서 맛있는 점심 한 끼를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뭐 도시락이라든지 교환권 등등으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질문도 하시고 그 다음에 돈도 버시고 밥도 드시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매일 한 분씩 드리는 거네요. 그죠? 매주 5분이니까. 네. 네.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결 그리고 점심도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밥보다 투자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윤지호 센터장님 네. 만나러 가겠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